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을 확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대통령을 감옥에 계속 두겠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 있었죠. 이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형량과 이 사면이 가능할지 여부도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온 첫 번째 소식으로 이웅혁 건국대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정확히 2심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급심회가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판결한 거죠? 네, 간략하게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 짚어드리자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를 해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는 이 35억 원 중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33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피해액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33억 원 중에 지금 27억 원은 회계 관계 직원인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 국고 손실 피해액으로 보았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이 6억 원에 대한 부분도 국정원장들과 관련한 금액 역시 지금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아서 그리고 나머지 1심에서부터 2억 원에 대해서 뇌물에 있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 역시 네. 해당 부분도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35억 원 전부에 대해서 유죄의 의견으로 다시 판단을 하라라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을 뇌물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전 원장의 자발적 상담이라 본 거죠. 이 전 원장 측은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제안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전달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특별한 고의가 없었다. 즉 뇌물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대가성도 있어야 되는 이런 일종의 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 변호인 측의 얘기를 보게 되면 추석을 앞두고 지금까지 쭉 있었던 관행과 관련돼서 그와 같은 제안이 있어서 관행대로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뇌물성을 인정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의 구성 성분 자체가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점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혹시 나의 손자라든가 나중에 법조인이 된다고 한다면 꼭 말리겠다. 상당히 심정적으로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고 손실과 관련돼서 과연 국정원장이 회계 담당 직원으로 본다고 대법은 봤지만 그것도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다. 따라서 법적인 것도 다시 꼭 다퉈보겠다. 이런 반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